검은 가죽 재킷.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테크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창립자이자 CEO 젠슨 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징적인 모습 뒤에 수조 달러짜리 거대 기업을 만든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 그의 성장 스토리와 성공 철학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젠슨 황 본인도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가죽 재킷,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죠. 무려 20년 넘게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 온 자기 자신만의 페르소나? 뭐랄까, 하나의 브랜드인 셈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한때 찍었던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답은 그의 옷차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가죽 재킷은 그냥 패션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테크 CEO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반항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리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요. 자, 이제 겉모습에서 한 컵을 벗겨내고 그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의 성공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실패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우리 대부분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위대해지려면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젠슨 황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젠슨 황에게는 모든 실패가 다 똑같은 실패가 아닙니다. 유용한 실패와 파괴적인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유용한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데이터를 주지만 파괴적인 실패는 말 그대로 그냥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지적 정직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존심하고 내가 내린 결정을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엔비디아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죠. 젠슨 황은 한 번 내린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는 CEO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뼈아픈 철학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파산까지 딱 30일이 남았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1993년에 식당에서 회사를 시작해서 첫 제품은 완전히 실패하고 겨우 희망을 찾나 싶었는데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결국 1997년에는 딱 한 달치 직원 월급만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 극적인 경험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 우리 회사는 30일 후면 망한다. 이게 바로 그 리바 128 위기 때부터 내려온 엔비디아의 내부 주문 같은 게 됐어요. 수조 원짜리 회사가 된 지금도 젠슨 황은 이 말을 항상 되새긴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끝장이라는 거죠. 매일 아침 파산 직전의 기분으로 일어난대요. 이런 극한의 압박을 견뎌내는 힘,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그의 강인함이 처음 만들어졌던 곳, 바로 켄터키의 한 기숙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민과 함께 시작돼요. 1973년 9살 어린 젠슨 황은 영어도 거의 못하는 상태로 형이랑 같이 낯선 땅,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좋은 명문 기숙학교인 줄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문제아들을 위한 교정시설이었던 거예요. 켄터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한번 상상해보세요. 9살 동양인 이민자 소년, 학교에서 제일 작고 약했겠죠. 매일같이 괴롭힘의 대상이었고 그의 일과는 매일 기숙사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경험이에요. 하지만 젠슨 황은 달랐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온몸에 칼자국이 가득한 17살 문맹 룸메이트에게 먼저 다가가서 거래를 제안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그를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즉 벤치프레스를 배우는 걸 택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는 그의 인격이 만들어진 어린 시절, 회사를 살려낸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철학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교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젠슨 왕의 성공 방정식 4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 켄터키 기숙학교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훈련이었죠. 둘째, 지적 정직한. 파산 직전에 첫 번째 칩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걸 걸어서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0달러 시장. 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에 베팅하는 것. 처음엔 그냥 게임종 칩이었던 GPU의 잠재력을 보고 AI 시대를 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최전선에서 팀과 함께 뜨는 리더십. 화장실 청소를 하던 어린 시절처럼 그는 어떤 일이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누구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원칙들 안에 다 녹아있는 거죠. 젠슨 황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실패를 마주하잖아요. 그 순간들을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둘 건가요? 아니면 나를 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단련의 과정으로 삼을 건가요?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